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 야욕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해야죠, 돼야죠 라며 연거푸 3번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수십 년 선거운동 하는 걸 지켜본 저로서는 이런 이 후보는 처음 봅니다. 이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치켜 세우면서 중앙지검장 인사까지 선발령을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복 수사의 집행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벌써 윤석열의 후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인성까지 맞춰놓은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등 친위 부대들에게 완장을 채워서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해서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이 검찰공화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적 복수심을 앞세워서 헌법 파괴자로 전락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통령직은 고사하고 지금의 후보직도 버겁지 않을까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 권력을 사유해서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 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 정정하겠습니다. 공안 통치의 발톱을 세운 윤석열 후보 앞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한낱 사법 처리의 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개혁 집회에 대해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이다 이런 말을 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강력한 권력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단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짜맞추기 해온 특수부 검사의 악랄함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수사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특수검사 게이트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곽상도 구석을 편파 수사라고 하면서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는 속아 웃을 일이다 이러면서 모른 척하는 윤석열 본인이 이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천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2011년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그때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재수사해야 하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또 장모 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작년 12월에 가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유검무죄, 검사 친척이 있으면 검사 사위 있으면 무조건 무죄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후보 외에도 복수심에 가득 찬 이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입니다. 김 씨는 집권하면 어떤 기자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랬고 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역시 이 말은 홧김에 한 얘기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만 공당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의 마음이 온통 증오와 복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민생 또 경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이 대선이 그 이전 정권에 대한 이 보복 수사, 이 보복 정치 논란으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과 대의를 생각하는 퍼블릭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이 코로나 민생과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검찰공화국 이 보복과 그 보복의 정치 또 조폭 정치 이런 그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의무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미디어 오늘의 조현국 기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제기된 윤석열 후보와 그 처가에 대한 위법성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그 수사를 한다면 더 이제 그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윤후보 측이나 반대편에서는 보복 수사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낙연 통합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성과 사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그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나 어떤 진영논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인사청문회 대장의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그때 제기됐을 때 대부분 민주당한테 감싸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두 차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편 후보고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과 집권 여당의 이제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을 물론 그것도 검증을 했지만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의 어떤 방식과 그 고위공직자 검증을 반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걸로 여러 차례 발표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고위공직자 검증에 대한 입장이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한 분이 여러 개를 질문을 하셔서 원래 하나만 대답할 의무가 있는데 다 해드릴게요. 우선 민주당이 집권해서 윤석열 후보 그 가족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보복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수사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촛불 혁명 세력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무수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지 그것을 사법 처리하는 걸로 풀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법 처리를 한 것은 검찰이 당시 윤 총장 미안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검찰에 있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검찰이 그 범죄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정부는 정말 이 검찰에 대해서 엄격하게 몸가짐을 가지고 그 헌법의 기본적인 그 정신을 실천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리 하나 제대로 터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친인척 비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만큼 저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스스로 아주 그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서 최대한 이런 어떤 비리나 부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 이 윤석열 후보는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이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했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일들을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하겠다는 이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보복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복 정치가 얼마나 나쁜 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MB 정부 때 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직 대통령님을 정말 그 가슴에 묻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일을 다시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인사청문회 때와 지금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의 강도가 다르다. 내노란불 아니냐, 진영 논리에 따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할 이 도덕성의 기준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 검증 기준은 똑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권력과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문제는 저희는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테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마치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청문회만 가면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고 가족들까지도 씻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여론의 재판을 받는 이런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직위에 그 사람이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거기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의 대통령 선거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경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청와대에서도 좀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그게 보도가 나오니까 윤 후보가 자기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뒤로도 민주당에서는 좀 여러 가지 윤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군대 갔을 때 부동신 문제나 이런 거 다시 꺼내시면서 좀 네거티브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공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거티브와 검증은 이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셔야만 할 이 후보의 그 도덕성, 특히 후보가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해명했느냐 아니면 부정직하게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 대통령 후보에게는 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네거티브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부러 그것을 검증과 무관하게 뭐 증폭해서 여론화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든가 뭐 이렇다면 또 그것은 이를테면 이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연히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후보가 국민을 거짓으로 속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가 이야기했는데. 네네네. 예, 이 윤석열 후보의 말 표현 한마디 한마디까지 제가 논평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상식이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